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국회에선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본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과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표결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네, 초유의 동시 표결에 여야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후폭풍도 거셀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에 동시에 또 이뤄지게 되는데 일단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간단히 보면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정치적 공방으로 보이고요. 뜬금없는 해임 건의안이거든요. 어떤 그 국정 운영이 쭉 되던 중에 이재명 대표의 이 형사처벌 문제와 연관져서 사실 당위성 없는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이것도 간단히 보면 사실은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그냥 이행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안 가시려고 또는 구속이 안 되시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이게 부결되길 바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구속을 피하고 싶었던 거고 그것을 위한 단식이다라는 것을 자백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국민께 약속했던 대로 이행만 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이렇게 온 나라가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외교전하고 있는데 총리 해임 건의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이 대표께서 풀었어야 될 일을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조현선 변호사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결론이 나든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1야당 대표가 체포되는 동의안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가 통과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1년 반 정도 지났었는데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1야당 대표와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헌정사상 이런 경우 전혀 없었죠.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검찰을 내세워서 4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탈탈탈 털었는데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수차례 체포 동의안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 됐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정치가 실종이 되었고 그 책임은 오롯이 현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풀 수 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게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그 시각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측면이에요. 야당 대표와 면담을 하거나 안 하건, 네. 그다음 여당과 야당이 사이좋게 여러 가지 협의하거나 안 하고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재명 당대표의 형사처벌 문제는 또는 형사수사 문제는 이건 정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가 되신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도 아니에요. 이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권한 행사할 때 있었던 일들을 갖고 이전 정부부터 수사가 쭉 진행되어 오던 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시작하는 건데 이거 마무리 지어 가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왜 정치하고 연관되는지 정치인에 대한 개인 비리 수사가 정치적인 문제인가요? 저는 그런 시각은 오히려 이 전 국민을 둘로 나누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민주당도 지금 보십시오. 방탄을 하게 되면 이 방탄복은 다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본인은 튼튼하게 보호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탄의 대상이 되는 소재가 되는 정당, 국회의원의 특권, 당대표에서 지위 이런 것들은 다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켜야 될 공적 가치를 떠나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죠. 좀 그래서 이건 이재명 당대표께서 조금 너무 나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은 정치 사안과 연관짓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만약에 이게 야당 탄압 정치 공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1년 6개월의 시간이 들었을 때 지금 현 정부가
가장 우수한 능력이 탁월한 검사들을 아마 배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소기 성과가 나왔어야 하고 이미 기소가 완료가 되었어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그 각종 의혹, 증거 저는 제대로 된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김성태 전 회장의 그런 진술 하나, 번복된 진술 하나,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뭐 번복된 진술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체포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 탄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너무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 이것을 지금 당장 국회로 돌려야 된다. 국회와 여당, 야당, 정부가 다시 대화의 장을 열어야 되지 검찰을 앞세워서는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이 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쌍방울 문제는 이게 처음에 이 정부 들어와서 이걸 인지해서 수사한 게 아니에요. 이게 2021년도에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쌍방울에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잡힌 거예요. 그 자금 흐름을 수사하다가 이게 대북 송금 문제가 불거진 거고 그래서 수사가 확대된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2021년도에 수사 단서가 마련된 거기 때문에 이걸 현 정부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도 이게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공익검사 청구를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 수사 의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검사들이 인지해서 한 수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치 검사들의 정치냐, 정치 개입이냐? 아니 정치인에 대한 수사라면 정치 개입인가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해봤더니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 받아봤더니 이게 범죄 소명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그런 공방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그걸 막고 계신 거잖아요. 본인이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사에 사인도 안 하셨다는 거는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볼 때 이 대표의 국민께 한 약속과 이 대표의 행동과 민주당의 대응 이런 것들이 안 맞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을까요? 민주당의 해임 체포동의안, 네. 해임 건의안 국무총리요. 네. 네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명백히 봐야 될 것이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임을 할 만한, 그러니까 그 직을 수행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사실 해임이라는 게 탄핵과 거의 같은 거예요. 이런 정도의 업무 수행 능력이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는 이전에 진보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했었어요. 부총리도 하고 청와대도 근무하고 이런 이력을 비춰볼 때 이전에 그 국회 통과할 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실수가 있었길래 해임 건의까지 해야 되는지 결국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 검찰 수사 문제가 없었다면 해임 건의를 했을 것인지 이게 서로 간에 연관성이 없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신다면 네.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실 국가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40여 명의 국가원수와 1대1 회담을 하고 있어요. 엑스포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사실은 최고의 국정 운영자예요. 근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서 건의한다고요? 국회에서? 글쎄요. 시기적으로도 저는 이건 정말 국익과 맞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양심을 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예. 당연하게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통과시키더라도 당연히 해임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제1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입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지 않는 정부, 독단적인 정부, 전횡을 휘두른 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해임 건의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임 건의가 통과되는 것은 그만큼 정부, 여당이 뼈아프게 느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 앞서서 해임 건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걸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율로 맡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은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해임 건의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도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불참한다기보다는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이걸 자율투표로 맡긴 것보다는 해임 건의, 그러니까 해임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의미에서 당론으로 뭐 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해임 건의안이 전혀 타당치가 않다라는 것을 어쨌든 언행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불참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조금 소극적인 의사표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사표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아마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은 전자투표로 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수기로 하지 않고. 네네. 그러면 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테고 또 명백히 어떤 당의 의사표시를 국민께 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의사표시가 표시되는 이런 정도의 어떤 표결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표결에 불참해야 된다는 입장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결로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권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여야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임 건의안뿐만 아니라 체포 동의안도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로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민주당만으로 제적 과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찬성표가 월등히 많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50대 0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수치로 볼 때는 해임 건의안이 상당히 이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들어가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한총리 해임안에 이어서 진행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상황 조금 전에 저희가 조금 짚어보긴 했었는데 우선은 한때 이 대표가 본회의에 참석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가 글을 올린 것 갖고도 지금 예. 상당히 의견이 많잖아요. 글을 올림으로써 본인이 공익을 위한 뭐 국정 쇄신의 명분을 내세우고 한 단식이 결국은 방탄용 단식이 아니었느냐, 이거 자백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론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참석까지 한다. 그러면은 저는 단식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 같아요. 현재 건강 상태가 그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20일 단식하셨거든요. 그러면 단식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결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악수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안 나가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나오게 되면 그 자체에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동정표를 끌어낸다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아마 단식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안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박광근 원내대표에게 변한 건 없고 상황이 더 나빠져서 답답하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의 발언일까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금 2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쇄신 요구에 전혀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검찰은 굳이 구태여 정기국회 때 체포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오죽했으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쓰셨나 싶은 생각이 전 듭니다. 지금과 같은 야당 탄압과 정치 공작,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이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표만을 향한 게 아니라 야당 다른 국회의원들한테까지도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변화가 없이는 도저히 이 전국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 이것은 오로지 정부, 여당과 그다음에 검찰의 책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긴 분량의 글을 SNS에 올리게 된 건데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결을 요청하신 거죠.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검사 사칙 문제에 대한 그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머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검사 사칙 문제는 사실 이게 이견이 없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자백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위증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말씀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또 하나는 저렇게 하루 전날 글을 올렸다는 것은 본인이 보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처음에 당내에서 부결을 확신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녀가셨지만 뭔가 본인이 어떤 느낌적으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에 상황 변화가 없었던 걸로 본인은 아마 느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영장 청구서를 이 대표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받다면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영장이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에 저런 무리한 수를 한 게 아닌가. 저 말은 뭐냐면 명분에 불구하고 본인의 체면에 불구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그 여러 가지 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어떤 그 국민의 시각을 망각하고서라도 지켜야 될 사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영장 발부 여부와 연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단식이 20일을 넘어간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글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었는데 조윤선 변호사 어제 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께서 이러한 장문의 글을 쓰실 거라고는 사실 상상은 못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 단식 투쟁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은 지금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이런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검찰의 그런 무리한 그 수사가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지 않나. 이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모든 그런 무대에서 야당 의원들이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가 더욱더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조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부득이 오죽하셨으면 그러한 글을 쓰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저 글 속에 보면은 이게 가결되면 당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이게 부결되면 방탄의 이미지가 더 씌워질 것이다. 따라서 뭐 부결시켜달라는 의미이시죠. 그런데 이 대표께서 6월 달에 했던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면 그때는 내가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기 중에 체포영장 들어오면 나는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왜 포기하냐. 검찰이 그런 노림수에 나 놀아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때 포기한 거예요. 그 포기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있는 거예요. 회기 전에 청구하면 불체포 특권이 없어요. 그렇다면 회기 중에 청구하는 걸 전제로 해서 나는 회기 중에 청구해 오면 그 특권을 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변한 게 있습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염려를 하는데 그때는 난 포기하겠다. 지금은 부결시켜달라.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글쎄요. 전 체면까지 좀 벗어 던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개인 자연인으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본인이 한 얘기를 바로 뒤집으면 안 되는 이런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전 처음 봤어요. 네, 앞서서 뭐 SNS 중에 지금 올린 글에 대해서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번복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은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게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과연 소명이 되고 있나라는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지금 피의자는 이재명 당대표죠. 제1야당 대표인데 구태여 장시간 수사를 지리멸렬하게 하다가 정기국회에 들어와서 체포동의안을 요구를 한다. 그래서 야당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입니다. 도주의 우려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이미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했는데 인멸하고자 해도 인멸할 증거가 없을 겁니다. 이미 다 확보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정말 자신만만하다면 불구속으로 지금 당장 기소하면 됩니다. 오히려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을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이렇게 길게 끌고 가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수사 결과, 그다음에 재판 결과가 과연 윤석열 정부 때 끝이 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조차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5년 내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똑같은 공세를 계속할 생각인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 수사가 길게 느껴질 수 있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 수사 더 빨리 진행됐을 거예요. 더 허투루 했을 거고. 근데 이 야당 대표고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전 정부부터 시작했던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건 맞아요. 그러다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속도를 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도 책임이 있어요. 소환 통보에 안 오잖아요. 그렇게 또 날짜 조율하느라고 또 뒤늦게 가고. 그래도 정기국회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만약에 내가 이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정당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단합을 처리하든 결과적으로 분열이 초래되든 이거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수사예요. 그러니까 본인 일정들에 맞게 청구하고 거기에 맞게끔 응하면 될 일을 정치인이 본인 정치 일정 때문에 검찰의 청구에 대해서 정치 수사다 이렇게 그런 프레임을 더 씌우는 것 자체가 정치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그때 야당에서 그런 취지의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는 것은 그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본인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함이고 거기에 정당이 동원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동원된 것이고 결국은 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까지 나온 거죠.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뭐 이전 정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검찰의 수사는 사실은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정치인 수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1년 정도면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체포동의안을 요구한다? 체포를 요구한다?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 지금까지 아무리 수사를 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들을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더욱더 당당하다고 한다면 비회기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그럼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그 정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추석을 앞둔 이 시점에 체포 동의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로 접근하고 있다. 검찰이 오히려 검찰은 지금 체포 동의안을 지금 야당에게 던져주고 이게 가결되면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재미있는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체포동의안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나온 문제가 아니고 일단 프로세스가 거의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도 그것이 염려됐기 때문에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 선언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어요. 이거 검찰의 이런 영장 청구로 인해서 당의 분열이 초래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선제적으로 포기하겠다. 그 이유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의 말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재명 당대표의 저런 말 바꿈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자 증거 문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글쎄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그 증거가 다 충분히 있다고 보겠죠. 만약에 없다고 생각이 되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럼 국회에서 부결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촉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자, 증거 검사 사칙 문제에서 위증을 위증을 부탁했다는 거거든요. 위증 교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위증 교사라는 게 검찰로 보면 이게 증거 인멸이에요. 법원 단계 증거 인멸이 위증입니다. 진술을 바꾸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도 보면 이게 위계질서가 있는 겁니다. 뭐 도지사 역할을 했던 분이 그 밑에 국장이 있고 이런 위계질서상에 나눠서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 것이고, 그다음 역할 분담을 철저히 다 했어요. 그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중에 한 사람이 부인하게 되면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현재는 그걸 인정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고 있다고 검찰은 보지만, 만약에 그 누군가 그 사람을 접촉해가지고 당신 말을 바꿔라.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게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는 것이로 보는 건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증거들에 대해서 검찰도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시기별로 설명을 해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과정은 어떤 걸로 입증이 되고 있다. 어떻게 소명된다라고 상세히 설명을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마 그 표결할 때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말할 때 모니터에다 떠요. 영장 그 청구서가. 그 모니터에 뜨는 영장 청구서를 한동훈 장관은 본인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 140쪽에 되는 영장을 요약해가지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 142쪽에 모니터에 뜨는 영장 거를 충분히 읽어보면 이거 증거가 있는 건지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정치적인 수사인지 정치적인 공작인지 다 밝혀질 거죠. 네, 말씀해주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저희가 잠시 후에 직접 연결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부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내에서조차 뭐 표를 결집을 시킬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이어질지를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그 전 이재명 당대표께서 SNS에 글을 올리기 전까지의 분위기만 봤을 때는 부결이 아무래도 압도적인 우세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SNS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과연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게 괜찮았던 방법인가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의원님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부결로 가는 게 지금 현재 그 민주당 내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부결 가결에 대한 부담을 국회의원들이 너무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이걸 우리가 부결시키는 게 맞나? 가결시켜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체포 동의에 대해서 동의권은 헌법이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자격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자기들이 체포 동의서를 보고 내용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사안인데 구태여 내가 이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나? 이걸 뭐 법원에 가져간 게 타당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체포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주신 말씀이 맞아요. 분명히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이 제도를 폐기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특정인의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 방탄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기능, 국회의 기능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하게 한 거거든요. 면책특권도 있는 것이고. 네. 심지어는 회기 전에 구속이 돼도 국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회기 중에 석방 요구를 하면 또 석방하게끔 돼 있어요. 자, 이것이 개인에 주는 그냥 개인 차원의 특권을 머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보죠. 이 대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법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해왔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구속 사유가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건 아니고 법원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면책 특권 내지 불체포 특권 제도적 취지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현재 여기서 부결시키는 것이 그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거냐 아닌 거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지 구속 사유가 있다 없다 이거 따지는 건 판사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 제도 취지하고 반하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이 사안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안은 이미요. 워낙 언론을 통해서 수개월간 전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죄가 있고 없고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맡기는 거고 과연 이런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인지 애당초 체포동의안 제도를 만들 때 그 입법자들이 했던 그 우려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인지 이것만 국회의원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뭐 비명계에서는 가결을 뭐 직접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비명계 내부 움직임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그 비명계로 불리시는 몇몇 의원님들이 개파처럼 모이셔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고 이번에 부결 가결에 대한 의견을 뭐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들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포 동의안 자체가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판사가 아닙니다. 이게 어떠한 법적인 뭐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이 순간 체포 동의안이 뭐 날라와서 이러한 투표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직접 가서 조사를 받았죠. 그것부터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구태여 정기국회에 청구되었다는 그 자체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소출당하지 않습니다. 재직 후에 소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야당 대표나 국회의원이 그런 불소추 특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소추가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하는 거고 기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게 오히려 더 위법한 직권남용 아닌가요? 또 하나 이게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나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검찰 수사 중에 본인이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 2달 후에 당대표 선거가 나와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 수사를 당대표 직무 수행 전 끝날 때까지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다가 특권 나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소환 통보해놓고 단식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수사한 게 아니고 수사 중에 당대표가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환 통보 이후에 단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전후 사정이 바뀐 이 국민적 인식은 좀 여론을 호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이 표심도 어디로 갈지 이 부분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차 체포안 표결 때 기권, 무효표 포함해서 민주당의 이탈표가 37표였고요. 그걸 감안했을 때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부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만 1차 투표 때처럼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점은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네. 제 생각에는 가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결될 수 있다는 말씀 뭐냐면 그 찬성 부결표보다는 가결 쪽이 많을 거예요. 다만 가결 쪽의 심증을 갖다 기권표로 많이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결표 반대표보다는 찬성표 플러스 기권표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31분은 공개적으로 나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고요. 혁신위에서도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권고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상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공천 문제 때문에 이 대표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총선을 위해서는 뭔가 당에 사실 말과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이미지를 더 씌워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럼 선택지가 뭐냐? 무효 기권표죠. 그래서 무효 기권표가 훨씬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전보다. 이전은 11대 9 해가지고 20표였거든요. 네네. 저는 그 배수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1차 때보다 더 많은 무효표, 기권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이 기권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기권이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 부결인지 가결인지 결정을 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마 차후에는 이게 기명 투표로 바뀌어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국민들이 확인을 하고 납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기권표, 부결, 가결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말씀들이 혼재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결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가 과연 정당한지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부결표보다 가결표 플러스 무효표 플러스 기권표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네.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 탄핵당한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물론 구속의 위험은 피하지만 정치적인 입지면에서는 입지가 훨씬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탄핵이다.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됐건 부결의 표가 훨씬 많이 나올 것이고 가결 내지 기권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수 의견입니다. 네. 소수 의견이 결정적으로 민주당의 그런 민주당의 방향성을 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의 다수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그것들은 당심에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비록 비록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기권표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성 투표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기권표가 얼마나 나올지 무효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많아서 저희가 더 좀 얘기를 해보는 건데 그래서인지 지금 고민할 게 많아서 민주당 지도부도 자유투표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당 내에서도 좀 견해차가 극명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의총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고 당론으로 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부결 내지 가결 기권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권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본인의 의견을 확실히 밝혔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율투표로 진행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22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큰 변수거든요. 이 단식을 했던 그 효과가 표심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뭐 말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그 이 전 총리도 다녀갔고 예. 문재인 대통령 다녀가셨는데 그 다녀간 이후에 사실 그 다녀가고 나서 뭔가 흐름이 좀 더 고착화되거나 강화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다녀가신 이후에 거기서 나눈 말씀을 들어봐도 애매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본인이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그런 정치 세력에 기대하는 바가 없잖아 있는데 본인들도 이 이재명 당대표의 이 투표동의안 또 개인적 여러 가지 송사 때문에 당의 이미지를 망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곤혹스러워서 더 이상의 언급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재명 당대표는 뭔가 본인이 조금 더 강한 뭐 메시지를 받았으면 했을 텐데 그게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착화가 안 되고 오히려 완화됐다. 그러니까 동정론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저는 오늘 올렸던 그 글, 어제 네. 올렸던 글 때문에 상당히 이탈표 내지 마음이 떠났을 것이다라고 보고 거기에 아마 친명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기권으로 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가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탈표로 인식될 수 있는 그 해석되는 표가 좀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당 장악력이나 향후 입지가 상당히 줄 것이고 이런 정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민주당에서는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민주당은 온갖 모든 걸 다 덮어써야 돼요. 지금 당론으로 못 정한 것도 사실상 당론이라는 말도 못 쓰는 것도 당에서 이미 체포동의안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불체포 특권을. 네. 그런데 당론으로 다 이거 부결하자라고 하면 당 자체가 국민께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되는 거죠. 당사자도 아닌데 이해 당사자는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 해명을 할 수 있겠지만 공당이라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공당 입장에서 보면 당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부분을 그렇게 바꿔버린다? 그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표를 했던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하면 그런 메시지가 아마 국회의원 개개에게는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다면 본인의 양심상 아마 가결표는 못 던지고 기권표로 가신 분들 네. 또는 여러 가지 협박 때문에 부결표는 못 던지고 기권표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효과 영향은 크게 있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재명 당대표가 국정 쇄신을 위해서 2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민심과 당심 모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찾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비명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친문으로 원래 분류됐던 많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를 찾았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비명 내지 친문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한테 하나의 시그널이 저는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분열해서 될 게 아니라 지금 정치, 검찰,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임에도 분열을 스스로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시그널을 저는 국회의원들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제 정치 검찰 말씀 주시는데 평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뭔가 조작했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거기에 만약에 조작의 흔적이 있거나 이렇다면 그것도 진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야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조작 같은 예전에 관행 있었던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데 검찰의 이런 수사 형태가 정치적이다라고 평가를 당해서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다른 이유로 다 건강 문제로 부결시키자. 저는 이게 좀 솔직할 것 같아요. 이 당대표가 이 수사를 구속을 견디기 어려우니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결시킵시다. 저는 이러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그거는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 검찰의 이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뭐 경종을 울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는 좀 식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검찰이라는 표현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정치 검찰의 그런 레토릭이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 행태라고 표현하게 되면 좀 거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저는 정치 검찰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기소를 했으면 될 문제였습니다. 구태여 장기간 수사를 진행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하고 비회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앞둔 정기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구한다. 그것 자체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서민들의 그 구속 행태에 대해서 구속 뭐 비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법령화하자 불구속 기소를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공익을 위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개인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검찰이 왜 구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청구서에 자세히 썼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클 것이고 또는 뭐 중형 구형이 또는 중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 여부를 표시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증교사했던 부분은 이거 불구속하면은 안 되는 사안 중에 하나잖아요. 이미 그런 전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나 했기 때문에 교사 위증을 한 사람이 두 번째는 이게 진술 증거가 중요한 형태의 혐의거든요.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이 위계질서상의 결제 개선상의 모든 사람들 가담했던 거고 그 중에 한 명만 아닌데요. 보고 아는 일은 끝입니다. 그다음에 역할을 나눠서 김인섭 씨나 누가 만약에 아닌데요라고 하면 또 끝입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맞다라고 했다가 진술을 바꿔도 끝입니다. 이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있었던 우리가 의심하기에 그런 행태잖아요. 그런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감안해 보면 이게 불구속으로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할 만하죠. 거기다 법원이 또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국회가 판단하면 안 되겠죠. 국회 구성원인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불구속을 원하겠죠. 국회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 굳이 본인도 이거에 불구속 사안인 것 같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법원 가서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 받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의 상황도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투표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이 안건 자체도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보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도 하지만 좀 표수가 상징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제적 과반이 이제 의결 정족수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참석 안 해서 제적 과반 형태에서 민주당이 다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166명이 참석해가지고 166명 가결 찬성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반대 표수를 표시되게끔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어떤 메시지 주는 거다라는 취지에서 보면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제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이제 가결이 되는 거죠, 이 안은? 네, 이건 그 해임 건의안 자체가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힘만으로 충분히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 기권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 숫자가 어떤 숫자 결론이 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겉으로는 자율투표입니다만 사실상 자율투표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기명 투표인데 부결 인증 의원이 10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결 인증 릴레이는 어떤 셈법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그 개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그런
부결, 가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특정 강성 지지자 층의 뭐 구애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가결, 부결에 대한 본인의 소신껏 투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나중에 자기가 차기 총선에서 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충분히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선거도 아마 공정하게 치러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고 저는 근데 가결을 주장하시는 의원들의 좀 말씀에 조금 보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어찌됐건 이번에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 영장실질에서 기각을 받는 게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설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는 민주당의 최고의 시나리오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당황해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서 지금과 같은 정치 검찰의 공작을 지금 단계에서 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탄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거기에 현혹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설령 뭐 그게 인용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인용이 되어서 구속이 되었다는 사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전국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그 혼란 누가 도대체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막상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2심, 3심을 통해서 무죄가 입증이 되었을 때 네. 그러면 그동안에 발생했던 그 모든 전국의 혼란 책임은 과연 검찰이 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그런 논리라 그러면 재계 총수도 구속하면 안 돼요. 재계 총수하면 그 큰 기업이 또 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에 따라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정말 방탄이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방탄이. 그럼 서민들만 잘못된 거죠. 아무런 지위도 없고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그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더 쉽게 구속이 되고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손속을 둬야 된다. 저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거고 보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압박하고 본인이 부결시키겠다라고 인증하고 하는 분들은 저 투표 방식을 보면 돼요. 원래 국회 투표는 이 수기 투표가 원칙입니다. 수기 투표는 저렇게 안에 들어가서 써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기 투표를 하게 되면 저 투표를 하는 이유는 비밀 투표라는 거예요. 비밀 투표는 영향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선거법상 투표도 다 비밀 투표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도 비밀 투표 원칙을 정했던 것은 사실은 옆 사람한테 내가 누구 어떻게 했는지를 알리지 말라는 건데 지금 노골적으로 알리잖아요. 이 공천 정국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지 않는 분은 반대했다라고 의심받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신분과 안 맞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안 맞는 거다. 제가 뭐 다른 극한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법에도 안 맞고 헌법에도 안 맞고 일단 국회의원의 이 제도적 취재도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직접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앞서 설명하실 때 이제 의원들 앞에 화면에도 그 영장 청구서가 함께 보인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번 그 설명하는 모습에서 좀 장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아마 본인이 모든 거를 이렇게 생각해내서 그 말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영장 청구서에 이 범죄 혐의가 어떻게 인정이 돼 왔고 그다음에 이 그 증거들이 어떤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에 의할 때 이 혐의가 당연히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증거 인멸을 할 만한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 컴퓨터에 이제 영장 청구서가 뜨는데 이게 오랫동안 아마 보고 검토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142쪽이니까 네네. 아마 사전에 배포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장 142쪽을 다 읽고 나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물론 그런 취지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이 그 부분을 다 숙지하고 와서 본인 나름대로 왜 영장 청구가 일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요약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비유적인 설명은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또는 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 이 사례는 더 심하다. 이런 비유적으로 의원들께 어떤 소구하는 이런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 영장 청구서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이 대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대화 내용들은 음성 파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전화상 녹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문들도 상당히 다수 현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이 다툼이 없는 자료 또는 자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한 장관의 모습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최근 들어서 언론을 상대로 굉장히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걸 좀 즐겨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체포 동의안에 와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체포 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체포 동의안은 차후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받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을까? 지금 140쪽이 넘는 체포 동의 요구서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그 모든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도 구태에 그렇게 많은 양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낸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조급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과연 민주당, 야당 의원들한테 효과적으로 효력을 발휘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법무장관으로서는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직무에 맞는 거예요. 법무장관이 이 검찰 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그렇게 소구하는 게 그게 원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 영장 청구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번에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게 났다는 것은 아마 영장 청구 다 적혀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대화 내용들이 많이 음성 파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대화 내용들을 의원들께 요약해서 알려주는 것은 이게 본인이 뇌피셜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음성 파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그대로 읽어주는 거라서 그런 내용들이 혹시나 민주당 의원들께 상당히 정서적으로 반감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거는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작전은 아니다. 오히려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설명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증거라고 말씀은 이제 그 영장 청구서에 없는 말이요. 영장 청구서에 없는 말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영장 청구서 이외에 수사 과정을 일일이 다 아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보고받은 것 이외에 또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를 말하는 것은 예. 적절치 않다. 또 뭐 법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체포한 당시 야권 내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반감이 표심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좀 보세요?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의 경우처럼 아니면 지난번의 경우보다 더 심하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런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저는 반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그러한 모든 증거들을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법원에서 재판장이 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그 체포 동의 요구서에 있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큰 반감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검찰의 그 구속영장 청구서가 142쪽이고 이 중에 6쪽이 이 대표 항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영장 발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뭐 협조를 안 했잖아요.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자신 있게 해명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이제 일방적으로 하고 나서 그런 부분도 SNS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은 그런 SNS를 통해서 이 대표의 변소 내용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해명하는 이게 왜 틀렸는지 이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써놔야 되는 것이고 이제 법원에 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결이 되면 법원 판사를 향한 메시지지 이게 국회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영장 청구서 그대로가 법원에 있다 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원 판사를 설득해서 영장이 왜 필요한지, 영장 발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소구용이지 국회의원들에게 반감을 사게 하거나 또는 국회의원들에게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는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변소 내용을 하죠. 자기가 왜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터무니없는지에 대해서. 네. 얘가 이제 누구죠? 김인 누구하고 또 전혀 관련이 없다. 김인섭 씨하고. 근데 김인섭 씨하고는 이전에 한 20여 년 정도 전에 인연을 맺어서 쭉 연결돼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국토부에 뭐 협박받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또 자세히 쓰고, 아마 이런 식의 이재명 당대표의 변소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의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뭐 국회의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혹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반박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영향을 좀 주기 위해서 재반박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영장을 청구하면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실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죠. 검찰에서 굳이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포 동의 요구서 자체만으로 자신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반적으로 청구서에는 그렇게 재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재반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수사 내용을 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재판부를 설득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그렇게 뭐 장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반박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고, 그리고 지금 이 범죄 혐의 자체가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배임죄죠.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뇌물죄, 제3자 뇌물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그런 양태 자체는 되게 그렇게 140페이지까지 걸쳐서 작성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배임을 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배임을 했는지, 어떠한 부분이 제3자 뇌물이면 어떠한 부분이 제3자 뇌물인지 굉장히 간명하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그런 체포 동의가 이러한 수준에서 마무리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는 굉장히 장문으로 장황하게, 심지어 디테일하게 그런 증거 부분도 설명을 하면서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검찰이 이 수사의 그 종결에 있어가지고 과연 자신이 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면 그 영장 청구서가 거의 한 80쪽, 70쪽이 혐의 사실, 범죄 사실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혐의 사실이 많다는 거지. 이게 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게 영장이 왜 필요한지에, 구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쓴 것은 그 이유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그 반박이 보통 피해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면, 이 부인하는 취지 또는 항변하게 되면 그 항변한 내용이 왜 사실과 다른지, 왜 인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재반박을 써요, 영장에도. 그다음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이례적인 지금 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다라는 소식을 잠시 현장 음으로 함께 듣고 오셨고요.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그렇죠. 뭐 모든 분이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더 실망스러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야당, 물론 116이니까 조금 더 야당 쪽에서 다른 당이겠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당의 개수로 친다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만 부결시켰다 이렇게 보일 여지가 없잖아 있어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과연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가 시기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상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그렇게 진짜 없었을까? 이런 점이 좀 실망스럽고, 가결된다 하더라도 수치가 조금 민주당 내에서도 한 10표 이상, 한 20표 이상은 부결 쪽으로 만약에 움직여줬으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래도 국회에서 고민했구나 이렇게 볼 텐데,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나오니까 네. 이게 고민 없이
그냥 지도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구나. 뭐 이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좀 보면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해임안 찬성 175표고요. 반대는 116표, 기권이 4표로 정리가 됐고요. 가결 당론의 채택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앞서서 예상했던 결과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임 건의안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결이 되었지만 저는 당연히 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정의 난맥상은 정부와 여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야당과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는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롯이 야당의 그런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가지고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